안녕하십니까, 오토다이리 오종훈입니다. 오늘 준비한 차는 집 컴패스입니다. 체로키와 레니게이드 사이에 포지셔닝하는 우리로 치면 준중형 SUV가 아닐까 싶은데요. 도시의 탐험가를 위해 준비한 차라고 이 차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떤 도심형 SUV라는 얘기겠죠. 컴팩트한 사이즈의 SUV의 다양한 기능, 그리고 사륜구동 시스템을 적용을 해서 전천후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작지만 야무진 그런 기능을 가진 합리적인 SUV의 모습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직렬 4기통 2.4 가솔린 엔진을 적용을 했고요. 9단 자동 변속기를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트림이 있습니다. 론지티드와 리미티드 두 가지 트림이 있는데요. 아래급이 론지티드, 윗급이 리미티드 트림이 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차는 리미티드 버전이 되겠습니다. 네, 정면 모습입니다. 집 특유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죠. 바로 이 라디에이터 그릴, 7슬롯 그릴입니다. 7개의 그릴이 당당하게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보니까 그릴이 막혀 있습니다. 공기의 순환을, 공기가 드나드는 그런 본래의 기능을 하는 라디에이터 그릴이 아니고요. 그냥 디자인적인 요소로 자리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실제적인 공기 흐름은 범퍼 하단부에 준비되어 있는 이런 부분을 통해서 공기가 드나들게 되겠고요. 세븐슬롯 그릴은 말 그대로 디자인적인 요소로 폼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그 옆에 헤드램프는 HID 헤드램프를 적용을 하고 있죠. HID 방식의 램프를 적용하고 있고요. 그 아래 주간주행등과 안개등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자, 옆모습입니다. 길이가 4400mm고요. 휠 베이스가 2636mm입니다.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당당한 자세를 유지하는데 모자람이 없는 사이즈죠. 역시 여기에도 지프의 디자인적인 요소를 찾을 수 있습니다. 바로 휠하우스입니다. 원형이 아니죠. 사다리꼴로 직선의 느낌이 강한 휠하우스를 적용을 하고 있는데요. 바로 지프의 디자인적인 요소, 지프의 DNA라고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타이어는 225 60R17 사이즈의 타이어를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편평비가 상당히 높죠. 60 시리즈를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온로드에서는 물론이고요. 오프로드에서의 움직임을 까지를 고려를 하면 아무래도 편평비는 다소 높인 게 아닌가 싶습니다. 측면 도어 패널에 컴패스 차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차창에 오토스탑 기능이 적용되어 있음을 알려주고 있고요. 사이드 미러 이렇게 적용되어 있습니다. 뒷부분에도 사다리꼴 휠하우스가 적용되어 있죠. 역시 같은 사이즈의 타이어가 뒤에 들어와 있습니다. 리어 컨비네이션 램프가 이렇게 적용되어 있고요. 뒷모습 보시면 상당히 단정하게 디자인을 마무리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윗부분에 보면 스포일러 역할을 할 수 있게 뒷날개가 지붕 끝으로 살짝 더 나와 있고요. 자, 리미티드 버전임을 알려주고 있고요. 자, 열면 이런 정도, 팔이 이렇게 정도까지 들어가네요. 정도의 트렁크 공간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밑에 보면 스페어 타이어는 없고요. 긴급 조치를 위한 컴프레셔와 연료 주입을 위한 깔때기 정도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토잉바도 있네요. 견인을 위한 견인 고리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트렁크 공간은 770리터에서 최대한 확장할 때는 1693리터까지 확장이 됩니다. 네, 뒷좌석입니다. 운전석 시트는 제가 앉았던 그대로 두고 뒤로 왔습니다. 무릎 앞으로 주먹이 2개 꽉 끼게 들어가고요. 앉은 자세는 이렇게 됩니다. 머리 위가 닿을 듯 말 듯 하네요. 손바닥이 꽉 차게 들어가는 정도의 공간이 남습니다. 하지만 움직일 때 딱 이렇게 정자세로 움직이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가 않죠. 약간 등에 기대 앉듯이 이렇게 편한 자세를 취할 텐데요. 그렇게 되면 머리 위로 주먹 하나가 더 남는 그런 공간 남습니다. 무릎 앞으로도 주먹 하나가 꽉 차게 들어가죠. 편안한 자세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시트는 이렇게 6대4로 접을 수가 있고요. 가운데 좌석 등받이는 이렇게 암레스트가 돼서 내려옵니다. 2개의 컵홀더가 들어와 있고요. 센터 터널은 손가락 높이 정도로 솟아 있고요. 앞좌석 센터 콘솔 뒤로는 230V의 가정용 전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 옆에 USB 커넥터가 있어서 역시 USB를 사용을 할 수가 있겠고요. 충전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앞뒤로 분리된 듀얼 패널 파노라마 선루프가 들어와 있습니다. 지붕을 넓게 덮고 있고요. 좀 더 시원한
시야를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물론 운전자의 시야와는 크게 상관이 없겠죠. 동승객, 탑승객들의 기분, 시야를 쾌적하게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옆창은 원버튼으로 안 되네요. 자, 버튼을 누르고 있는 동안만 차창이 열립니다. 완전히 내려가고요. 차창이 남지는 않네요. 완전히 내려갑니다. 올라가는 건 역시 원버튼은 안 되죠. 버튼을 누르고 있는 동안만 작동을 합니다. 자, 뒷좌석 이 정도로 살펴보시고요. 앞으로 가시죠. 네, 운전석입니다. 블랙 컬러로 마무리된 인테리어는 차분한 느낌을 주는데요. 스티어링 휠과 도어 그립, 그리고 변속 레버 주변에 살짝 금속 재질을 더해놔서 포인트를 주고 있습니다. 약간 주황색 스티치도 눈에 띄고요.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블랙톤으로 일관된 인테리어를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스티어링 휠에 또 아주 많은 버튼들이 올라와 있는데요. 계기판의 기능을 설정하는 버튼들이 왼쪽에, 그리고 크루즈 컨트롤 작동하는 버튼들이 오른쪽에 들어와 있습니다. 리미티드 트림에는 8.4인치 터치스크린이 들어옵니다. 론지투드에는 7인치 터치스크린이 적용이 되는데요. 좀 더 큰 모니터를 적용을 해서 시원한 화면으로 조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차의 많은 기능들을 터치스크린을 통해서 조작을 할 수가 있는데요. 라디오, 미디어, 그다음에 스티어링 휠의 열선, 시트의 열선도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 핸드폰, 내비게이션, 차의 세팅, 오디오 세팅, 8.4인치 모니터에서의 터치 스크린만으로 차의 거의 대부분의 기능을 이렇게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터치도 아주 잘 되고요. 반응도 빠르고 정확합니다. 또한 이 유커넥트 시스템,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에는 안드로이드 시스템과 애플 카플레이를 모두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핸드폰의 기능을 차와 연동을 시켜서 좀 더 다양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건데요. 자, 그리고 센터페이시 아래 이 차의 가장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바로 주행 모드와 사륜구동 시스템을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지프 셀렉트 레인 시스템이 들어와 있고 액티브 드라이브 시스템이 들어와 있습니다. 도시의 모험가를 위한 컴팩트 SUV 집 컴패스입니다. 위로 체로키가 있고요. 밑으로 레니게이드가 있습니다. 체로키와 레니게이드 사이에 위치하는 우리로 치면 준중형 정도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컴패스 타고 오늘 시승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도시의 모험가를 위한 차, 무슨 의미일까요? 어떤 도시에서도 어떤 그 활동적인 모험적인 삶을 즐기기에 좋게 만들어진 SUV다 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던 거겠죠. 체증과 빌딩 숲, 그리고 아스팔트의 열기, 이런 것들이 도시의 삶 아니겠습니까? 넓은 공간 활용성,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도시의 삶을, 도시에서의 삶을 좀 더 윤택하게 혹은 좀 더 기능적으로 즐길 수 있는 그런 차라는 의미가 있겠죠. 아무래도 세단은 공간의 제약이 크죠. 시트 포지션이 낮아서 좀 앉는 자세도 좀 불편하고, 공간도 아무리 넓은 대형 세단이라고 해도 좀 앉는 자세가 좀 불편한 그런 면이 없잖아 있습니다. 소형 SUV지만 오히려 대형 세단보다 편하게 앉을 수 있고요. 절대적인 공간은 좀 상대적으로 적을지 몰라도 그런 제한된 공간을 좀 더 유용하게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트렁크 공간의 활용도가 세단과는 비교할 수 없게 활용성이 크죠. 또한 그 확장 가능성도 큽니다. 뒷시트를 완전히 접을 수도 있겠고요. 어쨌든 세단에서는 생각하기 힘든, 이용하기 힘든 그런 기능들을 아주 다재다능하게 활용할 수 있고 이용할 수가 있어서, 아무래도 SUV라고 한다면 도심에서도 좀 더 유용하고 재미있게 기능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SUV가 꼭 아웃도어에서만, 야외에서만 기능적이다 이런 게 아니라 도심에서의 생활 속에서도 충분히, 혹은 때로는 훨씬 더 기능적으로 이용을 할 수 있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포지셔닝, 그런 면을 강조하고 싶은 네이밍 혹은 포지셔닝이겠죠. 175마력 2.4 가솔린 엔진인데요. 약간 초반에는 힘이 좀 남는 그런 느낌입니다. 차가
가속 페달에 출렁출렁 좀 힘을 더 많이 쓰는 그런 느낌을 주는데, 이건 아무래도 어떤 그 차의 특성이라기보다는 차와 운전자와의 합이 아직 잘 안 맞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운전자가 차의 특성을 제대로 파악을 못한 거죠.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이놈이 이런 녀석이구나 알게 되면 조금 더 세밀하게, 좀 더 세심하게 이 차를 다룰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모든 차들이 그렇습니다. 새 차, 처음 만나는 차와는 약간의 탐색전이 필요하죠. 어떤 가속 반응, 조향 반응, 이런 부분들이 어떨지, 어느 속도에서 어떤 그 드라이버의 불안감이 증폭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느껴가면서 차와 조금씩 이제 친해지는 거죠. 자, 엔진 스톱이 정확하게 일어나네요. 자, 잠깐 신호대기 하는 중에 스티어링을 한번 볼까요? 하나, 둘, 2.7회전 정도 합니다. 약간 예민한 정도의 느낌을 줄 수 있는 조향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딱 좋은 수준이라고 저는 보이는데요. 스티어링 휠도 가죽으로 감쌌는데요. 촉감이 제법 좋습니다. 자, 계기판 잠깐 보죠. 한글이 적용되어 있는데 한글 폰트가 상당히 세련된 폰트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보기에도 좋고요, 읽기에도 제법 좋습니다. 연비 리셋 할 수 있고요, 스타트 스톱 활성화 시킬 수가 있고, 차량 설정을 위해 OK를 누르면 보안, 조석 에어백을 할 수가 있겠고, 안전보조는 이런 거 속도 경고, 경고음, 볼륨, 언덕 밀림 방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 9단 변속기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기업이 1대1이 5단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5단에서 1대1을 기록한다라는 얘기죠. 1단 기업이 4.7에서 시작을 하는데 5단에서 1대1입니다. 6, 7, 8, 9단을 오버드라이브 상태로 운전을 하게 된다라는 얘기죠. 좀 더 효율에 최적화된 그런 기업이라고 할 수 있을 듯 합니다. 좀 더 고단에서 6, 7, 8, 9단에서 좀 더 기업이를 촘촘하게 갖고 가면서 성능도 성능이지만 차의 어떤 그 연비를 조금이라도 더 좋게 하기 위한 그런 세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시동은 어김없이 딱 꺼지죠. 차가 멈출 때마다 시동은 꺼집니다. 그리고 제 시동도 그렇게 거칠지 않게 일어나고요. 이제 올림픽대로로 접어들겠습니다. 이제 자동차 전용 도로를 달리는 거죠. 노면 잡소리가 제법 들려오는데요. 그렇게 실내는 그렇게 조용한 편은 아닙니다. 지금 70km 정도 속도인데 노면 소리는 제법 실내로 들어옵니다. 이럴 때 유용한 게 음악이죠. 그 자잘한 정도의 잡소리는 음악으로 덮어버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어떻습니까? 이제 오디오를 틀게 되니까 아무래도 실내로 들어오는 잡소리들이 확 죽죠. 리미티드 트림에 9개의 스피커가 적용되어 있고요. 론지튜드에는 6개의 스피커가 들어갑니다.
좌우측 도어 패널에 알파인 마크가 들어가 있는 스피커가 딱 들어와 있는데요. 알파인 오디오 제법 귀에 익은 친숙한 브랜드 아닙니까? 나름 카 오디오 분야에서는 한때 명성을 가졌던, 명성을 누렸던 제법 유명한 오디오 브랜드입니다. 그런 브랜드의 소리를 이 차에서 들을 수가 있겠습니다. 80km 과속 단속 변속 레버를 왼쪽으로 밀어서 수동 변속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밑으로 당겼을 때 시프트 업이 되네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은 아니고요. 가장 단순한 형태의 정속 주행 장치입니다. 앞에 차가 좀 더 가까워지는데요, 속도 조절을 할 생각이 없습니다. 자, 앞에 맥퍼슨 스트럿, 뒤에 멀티링크 방식의 서스펜션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차가 높이가 있어서 그런가요, 약간 소프트한 그런 느낌을 받고요. 이런 노면 충격을 넘는 순간에 살짝 출렁인다는, 약간 부드럽다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이 차의 특성으로 봐야 되겠죠. 이런 딱딱한 서스펜션은 온로드에서는 상당히 안정감 있는 주행을 하기에 좋은 세팅이 되겠지만, 오프로드에 올라섰을 때 이 딱딱한 서스펜션이 노면의 충격을 지속적으로 차체에 전달하면서 상당히 피로감을 누적시키게 됩니다. 상당히 안 좋은 상태가 되는 건데요, 오프로드에서는 이 딱딱한 서스펜션이 쉽게 차와 사람을 피곤하게 만듭니다. 그런 면에서 살짝 소프트하게 세팅된 듯한 느낌을 이해할 필요가 있을 듯 하고요. 물론 좀 더 고급 SUV로 가게 된다면 온로드에서는 좀 딱딱하게, 오프로드에서는 좀 부드럽게 이런 가변 서스펜션 시스템을 적용을 하겠습니다만, 이 차는 상당히 대중적인 그리고 소형 SUV인 만큼 그런 부분은 좀 감안을 해서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앞에 차들이 갑자기 끼어드는 차들이 있어서 제동을 해봤는데 약간의 무게감, 차체의 어떤 중량감이 브레이크를 통해서 느껴집니다. 요즘 유행하는 에이다스 시스템을 이 차에서는 기대를 하지 않아도 좋겠습니다. 레인키핑 어시스트 그리고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시스템이 아니다라는 얘기죠. 크루즈 컨트롤 시스템만 유일하게 적용이 되어 있어서 정속 주행 정도가 가능합니다. 자, 차의 시트 포지션이 높은 편입니다만 차체가 옆으로 이제 올라와 있어서요, 그 안에 푹 파묻혀 있는 그런 느낌을 줍니다. 좀 들어와 앉은 그런 느낌인 거죠. 어떤 차들은 좀 벙커에 들어와 앉은 그런 느낌을 주는 차들도 있기는 한데요, 이 차는 그러지는 않습니다. 일단 시야가 훤해서 차창을 넓게 배치해서 환한 시야를 유지하고 있어서 이렇게 벙커 같은 그런 느낌은 아니고요. 자, 시트를 가장 높이면 이 정도까지 올라옵니다. 시트가 높아지면서 약간 앞으로 운전석 쪽으로 당겨지는 그런 느낌이 있네요. 그리고 시트를 낮추면 이 정도까지 낮아지는데요, 지금 시트를 가장 낮춰서 앉았습니다. 자, 어깨보다 조금 내려오죠, 옆창 라인이. 좀 더 시원한 시야를 확보를 했고요. 자, 룸미러를 통한 후방 시야도 나쁘지 않습니다. 자, 순간 가속을 하게 되면 이렇게 즉각 팡팡 터지는 그런 힘은 아닙니다. 당연하죠, 이 차 스포츠카가 아니기 때문에. 아주 적극적으로 다이나믹하게 이 차를 운전하는 건 이 차의 성격에 맞지 않는 방법입니다. 여유를 가지고 편안하게 차분하게 이 차를 다루면 차도 차분하게 이제 반응을 하면서 힘을 보여주는 거죠. 충청도 스타일입니다. 바쁘면 어제 오지 그랬슈, 뭐 이런 거죠. 그래도 필요할 때는 힘을 이제 끌어 모아서 제법 강한 면모를 보일 줄도 압니다. 시속 100에서 9단은 올라가지 않습니다. 시속 100에서 8단 1600, 7단, 6단, 5단, 4단, 3단까지 내려가네요. 2단으로는 안 내려가겠죠.
3단 5300 정도까지 커버를 합니다. 그러니까 시속 100에서 3단에서 8단까지를 선택을 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선택의 폭이 상당히 넓은 편이어서 다양한 힘의 지위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아주 편안하게 순항하는 아주 얌전한 반응에서부터 3단 5000rpm이 넘는 3단의 힘으로 아주 거칠게 차를 몰아붙일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시속 100에서 아주 다양한 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역시 9단 변속기의 매력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제 차 4x4 시스템을 적용을 하고 있는데요. 액티브 드라이브 4x4 시스템이라고 부릅니다. 차의 주행 상황에 따라서 능동적으로 차가 구동 방식이 변환한다 라는 얘기인데요. 결국은 2륜구동으로 달릴 때와 4륜구동으로 달릴 때 차가 알아서 판단을 한다 라는 얘기입니다. 차의 주행 모드를 선택하는 셀렉트 레인 시스템을 오토로 놓으면 차가 알아서 액티브 드라이브 4x4 시스템이 적용이 돼서 필요할 때는 2륜구동으로, 필요할 때는 4륜구동으로 차가 알아서 자동으로 전환을 하게 되는 겁니다. 2륜구동일 때는 앞바퀴 분립으로 가는 거죠. 구동계통에서 주차축을 분리를 해서 앞바퀴만 구동을 할 수 있게 조절을 하는 겁니다. 오프로드에서나 코너에서나 좀 급가속을 한다거나 고속주행을 할 때 사륜구동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면 사륜구동으로 전환해서 달리게 되는 거죠. FM 97.3 FM 97.3에 맞춥니다. 뭐냐면 지금 한여름 굉장히 덥잖아요. 네. 블루투스 노래 듣기, 블루투스로 소스를 변경합니다. 주소 찾기, 현 위치 기준으로 주소를 검색합니다. 경기도, 도, 시, 구, 동 또는 도로명, 번지송을 말씀하세요. 다른 음성 명령으로 주소를 찾거나 음악을 듣거나 전화를 걸거나 할 수가 있습니다. 아주 음성 명령의 폭이 상당히 넓어졌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좀 속도를 좀 올려보죠. 자, 가속 페달을 쭉 밀면, 밟으면 끝에 약간의 저항점을 느끼게 됩니다. 킥다운 버튼이죠. 그거를 마저 누르면 차가 본격적으로 힘을 쓰게 되는 겁니다. 최대한의 힘을 끌어내게 되는 건데요. 2.4L 가솔린 엔진의 175마력의 힘을 이제 다 끌어내는 거죠. 약간의 출렁거리는 느낌을 만나게 됩니다. 아주 빨리 달리게 되면 불안감도 좀 증폭이 될 테고요. 차도 사람도 좀 쉽게 피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고속주행이 이 차와는 맞지 않는 겁니다. 당연하죠. 이 차 SUV, 컴팩트 SUV이기 때문에 말이죠. 이렇게 미친듯이 빠른 속도로 질주하는 그런 능력은 이 차와 거리가 좀 있습니다. 자, 개인적인 사정으로 오랜만에 자유로를 나와 봅니다. 다리를 다쳐서요, 깁스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한 달여 만에, 6주 만에 깁스를 풀고 이제 첫 시승을 컴패스와 하는 겁니다. 자유로는 여전하네요. 자, 좀 달려보겠습니다. 속도를 올리니까 바람 소리도 제법 커지고요. 아이고, 차들도 많네요. 자, 가속 페달에 작동하는 깊이가 상당히 깊습니다. 가속 페달을 좀 많이 밟아야 되는 거죠. 도시의 모험가를 위한 차라고는 하지만 혹시 이 차의 구석구석에서 혹시 오프로드 주행을 염두에 둔 장치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가속 페달이 깊게 밟히는 것도 그런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냉각수 온도, 변속기 온도 이런 부분들 중요합니다. 체크를 해야죠. 특히 이렇게 폭염이 기승을 부릴 때는 전기장치, 냉각수 개통, 냉각 개통을 간간히 이렇게 체크를 해주는 게 좋죠. 냉각수 온도 92도고요. 변속기 온도 80도입니다. 오일 온도 적정하고요. 배터리 전압 14V. 이런 부분들 체크를 하면서 운전을 해야 되겠죠. 자, 고속주행을 좀 한번 해보고요. 돌아오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게 자동 변속은 일어나지 않네요. 수동 변속 모드에서는 자동 변속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운전자가 변속을 해줘야 스피드업이 일어나는 거고요. 의외로 바람 소리는 그렇게 안 들리는 것 같은데요. 차체가 약간 노면 충격을 받을 때 흔들리는 부분은 좀 있는데요. 의외로 바람 소리는 그렇게 크지 않은 것 같습니다. SUV죠. 차체가 높고 단면적이 크기 때문에, 단면적이 넓기 때문에 공기 저항이 제법 클 텐데요. 그런 것에 비해서 본다면 바람 소리는, 고속 주행을 할 때 바람 소리는 생각보다 크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고속 주행에서 바람 소리가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차체 흔들림은 아무래도 거슬리고요. 그것 때문에라도 고속 주행을 할 때에는 어딘지 모르게 약간의 어떤 그 불편함, 그런 부분들을 숨길 수는 없을 듯 합니다. 전방의 시속 70km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코너에서 이제 충격을 넘을 때 차가 비틀 하는 그런 느낌이 오는데요. 그러니까 서스펜션이 타이어를 이러면 확실하게 지지를 시켜주지 못해서 충격을 받을 때 살짝 비틀거리는 그런 느낌이 있는 거죠. 타이어의 그립이 순간적으로 흔들린 겁니다. 속도가 좀 빠른 상태에서 노면의 충격을 받을 때 코너에서 그런 현상을 만나게 되지 않나 싶습니다. 원한다면 빠르게 달릴 수 있습니다. 충분히 빠르게 달릴 수 있고요. 다만 그 빠르게 달리는 중에 빠르게 달리는 중에 느껴지는 불안감은 운전자의 몫이다 라는 거죠. 그거를 감수하고 달린다고 한다면 충분히 빠르게 잘 달려줍니다. 하지만 이 차가 그렇게 빠르게 달리기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차가 아니다 라는 얘기죠. 도심의 탐험가, 어쨌든 도시보다는 탐험가에 방점을 찍고 싶은데요. 탐험가를 위해서 만든 차입니다. 빠르게 달려서는 탐험을 할 수가 없죠. 천천히 여유있게 달리면서 여기저기 둘러보는 게 탐험의 본질 아닐까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조금 속도는 줄이되 여유를 가지고 주변을 둘러보는 그런 자세가 이 차에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제 오프로드에 올라섰습니다. 파주 인근의 야산인데요. 간단한 오프로드 움직이면서 이 차의 오프로드 성능을 체크해 보도록 하죠. 일단 오토 모드에 놓고 움직이기 시작하겠습니다. 노면을 읽고 차가 사륜구동 시스템을 조절하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타이어 구르는 반응이 조금씩 달라지죠. 오토 모드에 넣고요. 오프로드 각 바퀴 구동력이 조금씩, 마찰력이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에 차 스스로 판단을 해서 사륜구동으로 전환을 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노면에 살짝 잔 자갈들이 깔려 있는 그런 길인데요. 자, 뒤뚱뒤뚱 걸리면서 이제 올라가고 있습니다. 4WD 락을 선택을 했습니다. 네 바퀴가 딱 잠긴 상태로
사륜구동을 작동시키는 거죠. 그리고 일단 샌드 선택해 봅니다. 툭툭 조금 예민한 그런 느낌을 줍니다. 가속 페달의 반응이 좀 예민하고 빠른 편입니다. 혓바퀴를 돌리지 않고 구동력을 충실하게 전달을 해주는 거죠. 만약에 머드라고 한다면 살짝 혓바퀴를 돌려 허용을 하죠. 슬립을 허용을 해서 반응이 그렇게 즉각적이라기보다는 부드럽게 끌고 가는 그런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샌드에서는 좀 바짝 감긴 그런 느낌이 듭니다. 태엽이 바짝 감겨서 바로바로 반응을 하는 거죠. 자, 이런 페인길 오프로드를 거침없이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스노우라고 한다면 약간 그 미끌림을 전혀 허용하지 않고 부드럽게 차를 끌고 가는 그런 느낌을 주죠. 자, 역시 이것저것 생각하기 귀찮다, 힘들다 할 때는 오토를 선택하면 차가 알아서 다 판단을 해줍니다. 자, 뒤뚱뒤뚱 거리면서 산길을 잘 올라가고 있죠. 바로 이런 맛에 SUV를 타는 거죠. 세단으로는 전혀 접근하기 어려운 길, SUV는 좀 더 가볍게 이런 길, 자연의 한 발짝 더 깊숙한 곳으로 다가설 수가 있는 그런 자동차입니다. 활동 반경이 훨씬 더 넓어지는 거죠. 삶의 폭이 그만큼 더 다양하고 깊어지는 겁니다. 자, 이게 아주 중요한 길인데요. 아주 타이트하게 코너를 돌아가면서 또 위로도 상당한 오르막과 급경사가 겹쳐 있는 길입니다. 네 바퀴가 각각의 구동력의 차이 그리고 회전 반경의 차이가 생기면서 상당히 거칠게 반응하게 마련인데요. 거기에 생각보다는 상당히 부드럽게 저 길을 통과를 했습니다. 각 바퀴의 회전 차이를 잘 흡수한다 라는 얘기가 되겠죠. 물러서는 법이 없습니다. 자, 올라갑니다. 근데요, 자, 이럴 때는 락을 했죠. 샌드야 살짝, 자, 돌리면서 자, 험로를 넘어섭니다. 바로 이런 맛에 오프로드를 달리는 거죠. 올라서는 겁니다. 부드럽게 이런 거친 길을 잘 올라왔고요. 자, 이런 길을 천천히 밟고 내려갈 수가 있고요. 자, 이제 다운힐 내리막길인데요. 내리막길에서는 다운힐 어시스트는 따로 없군요. 역시 브레이크를 작동을 하면서 천천히 조심조심 내려가야 되는 그런 길입니다. 자, 비교적 그렇게 거칠지 않은 그런 오프로드입니다. 이런 길을 움직이지 못하는 게 말이 안 되죠. 잘 움직일 테고요. 다운힐 어시스트 정도는 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이렇게 내리막을 계속 갈 때 계속 브레이크를 작동을 해야 됩니다. 아무래도 좀 불편하죠. 브레이크 과열의 염려도 있고요. 그래서 다운힐 어시스트 기능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60 시리즈 타이어를 적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좀 거친 길이지만 또 거친 노면의 충격의 상당 부분을 타이어가 또 흡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출렁이는 그런 느낌이 있지만 오프로드의 거친 노면을 상당 부분 이제 타이어가 완충을 해주는 거죠. 그런 효과를 기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아주 편안하게 달리는 건 아니죠. 오프로드에서 이런 거친 길에서 느끼게 되는 그런 거친 반응 피할 수는 없습니다.
헛바퀴를 돌면서 살짝 돕니다만 역시 크게 물러서지 않고 그 길을 올라섭니다. 이렇게 거친 길을 아주 가볍게 움직일 수 있다는 것, 바로 스포츠 유틸리티 비클, 집 브랜드의 강점이죠. 지프의 강점입니다. 세단과 같은 그런 높은 수준의 편안함을 갖추지는 못했지만 오프로드에서는 최고의 기동성을 갖춘 게 바로 지프의 장점이죠. 지프의 배지를 달았다고 한다면 적어도 오프로드에서는 편하게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어야 합니다. 비록 그 차가 도심형 SUV라고 해도, 컴패스처럼 도심 지향의 SUV라고 해도 지프 배지를 달았다면 기능, 오프로드를 제대로 잘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성능, 기능은 기본으로 갖춰야 되는 덕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차 그런 그 지프의 기본 덕목을 잘 갖추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프로드에서도 충분히 잘 움직일 수 있다는 것 직접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연비를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연비 평균 10.8리터 per 100km 정도가 나왔고요. 공인 복합 연비 수준의 연비를 보이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자, 여기서 서울 교대역까지 약 44km 정도 됩니다. 움직이면서 실제 연비가 어떻게 될지 한번 체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지금 바깥의 온도는 36도고요. 자, 이제 연비를 다시 체크를 하면서 서울 지하철 2호선 교대역까지 움직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약 44km 정도 움직이는 구간인데요. 자, 바깥 온도 36도고요. 실내 에어컨을 쭉 켜고 최대한 차를 차분하게 다루면서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아쉽게도 이 차의 주행 모드, 스포츠, 에코 모두가 따로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셀렉트 레이언 기어를 오토에 놓고요. 차분하게 차를 다루면서 서울 교대역까지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목적지는 서울 교대역입니다. 네, 지금 여의도를 지나고 있습니다. 올림픽대로고요. 지금 연비 평균 9.4리터 per 100km입니다. 리터당 10km 밑으로 내려왔죠. 11km 가까이, 리터당 11km 정도의 연비 지금 보이고 있는데요. 좀 더 좋아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져봅니다. 이제 이수교차로로 빠져나가서 잠깐의 시내 구간 지나서 교대역에 닿으면 연비 테스트를 마치게 됩니다. 연비 체크하기에는 그렇게 썩 좋은 환경은 아닙니다. 차 자체도 2.4 가솔린 엔진, 좀 배기량이 큰 가솔린 엔진이고요. 날씨는 덥고요. 에어컨은 좀 충분하게 틀어놓았고요. 온도는 제일 낮은 온도로 선택을 했습니다. 16도에서 더 낮추면 로우가 되는데요. 가장 낮췄습니다. 이제 노량대교 구간에 접어들면서 체증이 다시 시작됩니다. 체증 구간을 만나고 있고요. 9.3입니다. 9.3 리터 per 100km니까 말이죠. 계산을 좀 해봐야 되겠는데요. 리터당 10.7km 정도의 연비를 보이고 있고요. 이것은 9.5보다 거의 리터당 1km 이상 더 가는, 그래도 공인복합 연비보다 더 좋은 연비를 이미 보이고 있고요. 주행 모드, 에코 모드가 따로 있었다면 이보다는 좀 더 연비가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이제 올림픽도로를 빠져나갑니다. 이수교차로로 나갈 텐데요. 현재 연비 9.3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37도. 와. 자, 이제 목적지가 멀지 않았습니다. 9.9까지 다시 후퇴를 했네요. 역시
확실히 정체 구간에서는 연비가 후퇴를 합니다. 나빠집니다. 네, 교대역 다 도착을 했고요. 연비, 평균 연비 10.2 보였습니다. 네, 신호 딱 걸렸고요. 교대역 내거리에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신호에 걸려서 딱 정지를 했고요. 자, 보면 연비, 평균 연비 10.2 기록했습니다. 리터당 거의 1대1이라고 보면 되겠죠. 리터당 10km. 평균 연비보다는, 공인복합 연비보다는 좀 더 나은 연비를 보였습니다. 차분하게 운전을 했지만 아주 연비 측정하기에는 안 좋은 환경이었습니다. 일단 폭염이고요. 지금 외기온도 37도입니다. 대단한 더위죠. 에어컨을 좀 세게 틀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연비는 아무래도 좀 더 안 좋아졌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10.2 수준의 연비를 공인복합보다 더 좋은 연비를 기록했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연비 체크 여기서 마감하겠습니다. 단도직입입니다. 가격이 썩 내키지 않습니다. 비싸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FCA는 올류 컴패스를 출시를 하면서 한시적으로 200대에 한해서 낮은 가격을 책정을 했습니다. 즉 먼저 사면, 빨리 사면 싸게 살 수 있다 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요. 그러한 가격 정책은 절대 소비자 중심의 판단은 아닌 듯해 보입니다. 메이커, 판매자 중심의 가격 정책이라는 얘기죠. 판매자가 정해진 물량을 빨리 판매하기 위해서는 그런 정책이 먹힐 것 같기는 합니다만, 어떤 그 소비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좀 더 안정된 가격을, 정해진 가격을 고수하는, 그래서 신뢰할 수 있는 가격 정책을 펴는 게 오히려 소비자를 위하는 소비자 중심의 가격 정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리미티드 2.4 이 차의 원래 가격은 4,440만원인데요 출시하면서 내놓은 가격은 3,980만원입니다 미리 차를 구매하는 소비자들에게는 좀 더 싸게 공급하겠다라는 겁니다. FCA는 과거 피아트와 관련해서도 이런 가격 정책을 폈었죠. 좀 이제는 그만할 때도 됐는데요. 굳이 이런 그 론칭 시점에 새 차의 가격을 할인해서 파는 그런 정책을 고수하는 이유를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연비는 5등급입니다. 부담스러운 연비죠. 게다가 가솔린 엔진을 사용을 하고 있어서 조금 연비는 좀 더 개선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연비 효율을 아예 무시할 수 있는 그런 차급이 아니거든요. 컴팩트 SUV인 만큼 연비의 중요성도 상당히 고려되는 그런 시장이죠. 그런 컴팩트 SUV인 만큼 좀 더 좋은 연비를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2.4 가솔린 엔진인데요. 좀 더 다운사이징, 또 고효율화 이런 부분들 고민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합니다. 하나, 둘, 셋. 자, 시간은 좀 걸리네요. 시속 100km까지 돌파하기까지는 시간은 좀 많이 걸립니다. 이 차의 공차 중량은 1640kg입니다. 그렇게 무거운 편은 아니죠. 적당한 힘에 적당한 무게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집 컴패스 탔습니다. 아주 덩치에 비해서 아주 야무지고 제대로 된 SUV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도심형 SUV라고는 하지만 이런 야외에서 거친 오프로드에서도 거침없이 잘 움직이고 있고요. 작은 컴팩트한 사이즈에서 도심에서 움직일 때도 아주 편리합니다. 잘 움직이고요. 도시의 탐험가를 위해 만들었다고는 하지만 도시뿐 아니라 도시를 벗어나서 자연의 품 안에서도 탐험을 하기에 충분한 그런 성능을 가진 야무진 컴팩트 SUV가 아닌가 싶습니다. 집 컴패스 시승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오토다이어리 오종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